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남협회 홍보이사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칠레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칠레 영토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얇고 길게 늘어진 국토 모양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남북 총 길이는 4,300km나 되지만 폭은 고작 175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칠레는 남과 북이 극과 극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편 칠레 북쪽에는 산페드로 데 아카타마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붉은색을 띠는 거대한 사막이 존재하는데 바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기록된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면적 약 10만 5천 km에 달하는 이 사막은 일부 지역의 연간 강수량이 0mm일 만큼 건조한 지역이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보다 몇 배 더 건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메마른 기후 때문에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아타카마 사막은 사실 매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칠레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막 내에선 라구나 시에테, 라구나 세하스 같은 소금 호수를 비롯하여 밤에는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타카마 사막의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달의 계곡인 마예델라 루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타카마에는 비스카차, 사막여우, 플라멩고와 같은 희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세계에서 제일 메마른 지역이지만 소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땅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20여 개가 넘는 국가와 FTA를 맺으며 세계 국가들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춰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칠레가 한국의 첫 번째 FTA 파트너였다는 점인데요. 한국과 칠레 FTA는 5년이란 긴 준비 과정을 거쳐 발효된 것으로 1998년 11월에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칠레가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양국 간의 협상은 4년 넘게 지속되었고 2002년 10월에 열린 제6자 협상에서 타결되고 2003년 2월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 한국과 칠레 간의 FTA는 한국의 사상 첫 FTA 체결인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칠레가 비록 태평양을 두고 18,000km밖에 떨어져 있는 먼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오래전부터 형성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칠레는 2018년 중남미 최초로 대학원 한국학 과정이 개설된 국가입니다. 학부과정에서 한국학이 설립된 중남미 대학교는 이미 여러 개 존재하지만은 대학원 과정 속에 한국 지역학이 설립된 것은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료에 따르면 칠레 센트럴 대학 대학원에서 총 5학기 과정에 한국학이 생겼으며 이 과정에는 한국의 경제, 문화, 정치, 사회를 두루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칠레에서 한국학이 생겨났는지를 생각해보면 칠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 속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칠레 내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가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와 같은 깊은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류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남미 국가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학이 개설되어 학술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로 유명한 것처럼 칠레 또한 남미의 페루, 멕시코와 함께 더불어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한 해 칠레에는 총 8천여 건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그중 약 350여 건이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칠레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지만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기록이 관측된 이후 최악의 지진은 1960년 5월 22일 칠레 남부 발디비아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일어난 지진의 규모는 자그마치 9.5였으며 200만 명의 이재민과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충격이 엄청났기 때문에 칠레 해안에서 25m의 해일이 발생했으며 하루 뒤엔 6m의 해일이 멀리 떨어진 일본까지 덮쳐 140명의 사상자를 발생했습니다. 한편 칠레는 최근 2010년에도 콘셉시온에서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고 2014년 이키테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일어난 등 계속해서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중입니다. 한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아직 문학상과는 인연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는 이미 2번씩이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라입니다. 1945년 작가이자 교육가였던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칠레 최초이자 중남미 대륙 최초로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유럽 중심 관점에서 평가되는 문학작품들, 그리고 남성이 지배했던 20세기 중반의 문학 세계에서 제3세기에 속했던 칠레의 여성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누린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녀의 작품 속에 드러났던 어린이들을 향한 애정, 사랑, 죽음, 슬픔 등에 대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아카데미는 가브리엘라의 수상을 두고 간결하지만 서정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은 메시지, 칠레의 시가 있으며 여러 권의 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편 칠레를 대표하는 또 다른 문학가로 파블로 네루다가 있습니다. 국내에 잘 알려지기도 한 파블로 네루다는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에 이어 2번째로 칠레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네루다의 문학적 천재성은 어렸을 때부터 드러났는데 무려 13살 때부터 신문에 자신의 시를 발표할 정도였고 18살 때 시단의 인정을 받으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발표한 수많은 작품 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시는 1924년 발간된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가 있으며 이 밖에도 지상의 거주지, 위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100년의 고독으로 잘 알려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네루다의 작품을 두고 어떤 언어로 보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사실은 네루다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칠레 공산당의 정치당원으로 활동해왔던 점입니다. 네루다는 당시 칠레의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1973년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제거되어야 할 제1순위로 뽑혔는데요. 실제 네루다가 피노체트 정권을 피해 망명을 가기 하루 전에 그가 사망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칠레에서는 네루다의 죽음이 피노체트가 꾸민 일이다 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석, 설날과 같이 고유 명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칠레에도 국민 대명절이 존재합니다. 바로 피에스타스 파트리아스라 불리는 날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애국자의 축제라는 날입니다. 피에스타스 파트리아스는 매년 9월 18일과 19일 처음 독립정부가 들어서며 독립운동의 시초가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기념되는 독립기념일이 아닌 칠레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기는 문화의 날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피에스타스 파트리아스 날이 되면 칠레식 엠파나다, 알파호르 등을 즐기면서 피스코를 마시며 이 날을 즐기고 폰다라는 큰 이벤트 장소를 만들어 칠레 전통 복장인 우아소를 입고 칠레 대표 민속춤인 후에카를 추기도 합니다. 또 피에스타스 파트리아스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팽치와 같은 트럼프부터 로데오 경기, 엠보케 등 다양한 민속 놀이를 즐기기 때문에 음식, 춤, 놀이 모든 걸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래에 칠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피에스타스 파트리아스 기간에 맞춰 축제를 즐기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칠레에 관해 흥미로운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